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눈에 힘을 좀 주면 조금 괜찮아 보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지금 전략 요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세 번째 편으로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아주 좁은 곳이고 핵심 이익이 강대국들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카 해협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그것에 어떤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지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럼 먼저 지도 보시죠. 네, 다시 지도로 왔습니다. 구글 어스 보면 훨씬 잘 보이실 텐데 지금 이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인도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태평양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최단 경로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말라카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이게 물라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현지어 발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가 이제 말레이시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가 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 도시국가 이게 싱가포르.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인도네시아거든요. 얼마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회교 율법에 의해 가지고 혼전 성관계를 한 여성을 100대를 그 태형을 그러니까 때리는데 다 못 맞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죠. 거기가 여기 아체주입니다. 지금 요 아체주가 요렇게 여기가 그 경계가 있어서 요 부분만큼 아체주인데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아직도 그런 그 이슬람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최단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아주 그 배가 지나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좁죠. 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시죠. 여기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불과 40km입니다. 불과 40km고요. 그 다음에 더 좁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훨씬 더 좁죠. 지금 아마도 이렇게 하면 요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지금 요 정도에서 찍어보고 그 다음에 요 정도에서 찍어보면 불과 15km라고 하는 아주 좁은 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도 비슷하죠. 거기다가 또 안 좋은 게 있습니다. 큰 배가 드나들기 위해서는 그 수심이 최소한 23m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라카 해협에는 한 평균 25m 정도의 수심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큰 배가 여기로 갈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질적으로 시들같이 그 아주 조밀한 선으로 이렇게 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끔 좌초 사고도 나고 또 문제가 해적입니다. 원래 그 요즘 우리나라 그 최근에 그 사모주얼리호라든지 아덴만의 여명 뭐 그런 것 때문에 해적 이러면 생각나는 데가 저 소말리아 그쪽을 생각하는데 그쪽이 요즘 임팩트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여기는 역사 이래로 해적이 가장 많던 곳입니다. 해적이 가기가 좋게 돼 있어요. 해적이 그렇게 좋은 배를 가졌을 리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땅에서부터 그다지 멀리 가지 않는 곳에 그 해적질을 할 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말라카 해협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카 해협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요 태국 땅이거든요. 태국 땅인데 요 부분을 운하를 뚫어버리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하를 뚫어버리면 아마 여기가 제일 좁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한 71m, 71km. 그러니까 뭐 얘기가 안 될 게 없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되었든 아니면 뭐 다른 곳이 되었든 운하를 뚫어버리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하를 뚫는 데 있어서 겉으로 가장 나서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뭐 보도를 보면 중국이 뭐 자금의 대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또 막상 중국 쪽에서는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안 지나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대충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양에서 배가 이렇게 와서 여기 통과하면 됩니다. 여기 통과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를 통과하면 되는데 여기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자카르타 옆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건데 뭐 이 중간에 섬이 있지만 그것도 생각하지 말더라도 2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좁은 곳입니다. 거기다가 여기를 만약에 통과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자바해 이 바다는 인도네시아 내해나 매한가지입니다. 영해나 매한가지고 내해인데 이걸 통과한다?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기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술라웨시해로 갔다고 칩시다. 그 다음 필리핀은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거의 다 이제 중국 배들 얘긴데요.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필리핀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사이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지나다니는 물동량이 전 세계 선박 물동량의 20%입니다. 무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뭐 전 세계가 그냥 끝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또 하나는 아예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돕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가면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가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물동량이 호주의 해군이 있는데 과연 안전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말라카 해협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요. 중동에서 석유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본, 우리나라도 가고. 만약에 이거를 막아버리면 또는 막지는 않더라도 중국으로 가는 기름은 여기서 그냥 막아버리고 다른 거는 뭐 다 풀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배부터는 급하게 연락을 해서 이쪽으로 돌아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는 못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약 15일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15일을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1대1로 해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파고드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요 말라카 해협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군이 전 세계 한 57개인가 영국군이 해외 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싱가포르 여기에 영국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루나이 여기에 영국군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에는 영국 해군 기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국 해병대, 그 다음에 여기가 정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글에서 싸우는데 특화되어 있는 육군 부대가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국군이 있으니까 미군도 있겠죠. 요즘 남중국해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기가 남중국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중국해에 있는 배들이 영국 배는 저기 런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쪽에 있는 배들이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옛날에 1840년 아편 전쟁 때도 영국군의 주력은 어디서 왔느냐면요. 런던이나 이런 데서 온 게 아니고 여기 동인도 회사에서 싱가포르에 집결을 다 했다가 싱가포르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1840년이면 거의 뭐 180년 전, 200년이 가까운 그때 일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 이것이 또 하나의 세 번째 전략 요충이었습니다. 네, 설명 들으셨다시피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곳이 현재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의 정말 이 목줄을 쥐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국 해군과 미국 해군에 의해서 정말 철통 같은 경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카 해협은 앞으로
영국,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은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카 해협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 전략 요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한 편 정도만 더 전략 요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략 요충 얘기는 요 정도에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